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바이오 및 뇌공학과 박지호 교수님 연구실의 석사과정 학생인 임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포 신호 전달 과정을 조절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기전에 대한 연구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번 발표에서는 활성산소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활성산소종의 새로운 역할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활성산소종은 세포에 해롭다고 알려져 있지만 신호 전달 과정에서 꼭 필요한 물질이기도 합니다.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오늘은 강상원 교수님의 두 논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2005년도에 네이처에 발표되었고, 두 번째 논문은 몰레큘러 셀에 2011년도에 발표된 것입니다. 두 논문 모두 항산화 효소인 페록스레독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4가지 항산화 효소가 있는데 페록스레독신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페록스레독신은 H2O2를 H2O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 페록스레독신만이 신호 전달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강의를 위해서는 PDGF, VEGF 리셉터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PDGFR은 PDGF, Platelet Derived Growth Factor의 리셉터이고요. VEGFR은 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를 인식하는 리셉터입니다. 이들은 신호를 인식하여 혈관 형성, 세포 성장을 조절합니다. 또한 이들 둘 모두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형태의 리셉터입니다. 이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는 이름 그대로 타이로신 자리를 인산화시키는 리셉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호 전달 물질이 리셉터에 달라붙게 되면 두 리셉터가 붙어 다이머를 형성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의 타이로신 자리에 인산기를 붙여줍니다. 그러므로 만약 PTPase 같은 물질이 이 리셉터로부터 인산기를 떼어내게 되면은 그 리셉터는 불활성화되게 됩니다. 이제 페록스레독신과 활성산소종인 H2O2의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논문에서는 PDGFR 신호 전달 과정에서의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실험 내용은 PRX2가 발현되지 않는 마우스 엠브리오닉 파이브로블라스트를 만든 후 달라진 점을 관찰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 H2O2의 발현량이 증가하였고 PDGFR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 결과를 보면 평소에 PRX2는 H2O2를 제거하고 있고 PDGFR의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PRX2가 직접 PDGFR을 불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H2O2가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코이뮤노프리시피테이션 실험 결과입니다. PRX2와 세포막에 있는 PDGFR이 코-로컬라이즈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PDGFR 근처의 H2O2만 선택적으로 PRX2에 의해 제거되었고 이것이 PDGFR을 불활성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제시한 모델은 프로틴 타이로신 포스페테이즈, 즉 타이로신 자리에서 인산기를 떼어내는 효소의 활성이 H2O2에 의해 제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통해 이 모델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RX2가 있는 경우를 우선 살펴보면 PRX2는 PDGFR로 가서 주위의 H2O2를 제거합니다. 그렇게 되면 PTPase는 자신의 활성을 막는 H2O2가 더 이상 없으므로 활성을 띨 수 있게 되어 PDGFR의 인산기를 떼어내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산기를 잃은 PDGFR은 활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PRX2가 없는 경우는 정확히 반대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PDGFR이 활성화될 수 있게 됩니다. 즉, PRX2의 존재를 가지고 PDGFR의 신호 전달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2011년도 몰레큘러 셀 논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PRX2가 VEGFR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다루는데 똑같은 PRX2가 관여하긴 하지만 조절 방식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PDGFR의 경우는 중간 과정에 PTPase가 관여했었습니다. 하지만 VEGFR의 경우는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즉 H2O2가 곧바로 VEGFR을 산화시켜 불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기한 점은 VEGFR의 경우 캐비올리 구조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캐비올리 구조가 없다면 PRX2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템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캐비올리 구조 안에 VEGFR과 PRX2가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암의 크기를 줄이는 실험 결과를 직접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PRX2는 VEGFR을 산화시켜 불활성화시키는 H2O2를 제거시켜 주기 때문에 평소에 VEGFR을 보호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PRX2의 발현을 막게 되면 VEGFR에 의한 엔지오제네시스가 일어날 수 없게 되어 암의 크기가 줄어드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이야기한 것을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활성산소종인 H2O2는 PDGFR과 VEGFR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조절합니다. PDGFR의 경우에는 PRX2가 H2O2를 제거하게 되면 PTPase가 불활성화될 수 없게 되므로 이들이 활성을 띠어 PDGFR의 인산기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PDGFR은 PRX2에 의해 불활성화되게 됩니다. 하지만 VEGFR의 경우에는 PRX2에 의해 없어진 H2O2는 더 이상 VEGFR을 불활성화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PRX2에 의해서 VEGFR은 활성을 띨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강상원 교수님의 강연에서 배웠던 것들을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산소종은 세포의 신호전달 체계에도 관여합니다. 특히 PDGFR, VEGFR 신호전달에 관여함으로써 혈관 형성 메커니즘을 조절하여 암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즉, 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